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가 한 템포 늦게 와요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방안에서 설정 범위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을 넘기면 매수 기준 설정합니다 했는데 10만 6,500원 넘겼기 때문에 기준이고,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8천원 또 공방인데 지금 스윗이에요. 뭐 다시금 또 10만 8천원 또 넘긴다면 또 들어가야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 조금만 더 들어와 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LS 머티리얼즈 오늘 상한가 어찌됐건 교육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교육용으로 오늘 잡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또 검색기에서는 뭐 오늘 검색기 상승률이 얼마예요?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교육 다 받고 그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셨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뭐 수익이잖아요. 얘 이제 지금 24.64%이고 두산 로보틱스 뜨고 나서 계속 상승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 검색기 수익 범위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6만 주 프로그램 매도인데 30만 주 매도에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들의 이 흐름을 왜 놓치시냐는 거죠. 충분히 이 수익으로 유지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검색기에서 뜨고 나서의 그 흐름에 지속적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봐요. 지금도 방안에서 기준에 10만 8천원 넘기면 또 매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넘겨요. 넘기는 기준에서 계속 매수지. 응?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우리는 한 템포 매수자인 늦게 오나요 그러는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응? 결국은 지금 그 뭐 가상 계좌긴 합니다만, 가상 계좌에서도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편입 설정 잡아서 그대로의 뭐 수익 범위, 그 기준도 수익률의 부분도 올려드릴 거고, 뭐 뭐라 그럴까요? 주눅 들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내 종목이 제만큼 상한가를 못 가요? 이것만 버리시면 돼. 그 욕심만. 아니 하이닉스 비중 그렇게 높게 잡아놓고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에서 어찌됐든 초대박이잖아요. 신고가 랠리 아닙니까? 근데 아이 뭐 걔는 별로 못 가는 것 같고, 못 가긴 뭘 못 가. 아 뭐 끝내줍니다. 요 수익 범위를 이거를 놓치실 이유가 있나요? 또 놓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수익 범위 10만 9천 원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버슈팅 뭐 나오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에 매도가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얘가 신고가를 찍고 미끄러져 내려와서 좀 거래가 둔화되고 이제 좀 그 눌려 있고 힘겨운 적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정도쯤은 좀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온 거고, 이 정도에서 눌리고 이럴 때 패닉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왜 나는 제일 꼭대기에 잡았나 막 이러면서. 아니 그것만 좀 이겨내시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갑니다. 무조건 유지 설정 대처합니다. 뭐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걸 못 이겨내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거래량 부분을 1000만 주와 800만 주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줄을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요 두 개의 줄이 800만 주와 1000만 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앞전 고점 종가의 기준과 또 꼬리 부분까지 해서의 그 고점,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의 부분의 흐름, 지금 뭐 거래량 740만 주잖아요. 10만 9천 원이야. 10만 9,400원 넘기면 또 매수해요.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얘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이 세 종목의 흐름은 비슷하게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얘가 연기금 쪽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 오늘도 뭐 연기금이 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요거만 조금만 제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할게 그런 내동 매매만 안 하시면 그래도 조정받을 때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영선 위쪽에 크로스까지 꺾인 크로스까지 싹 다 발생돼 있고 거래 터져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속단평 얼마나 뿅 갑니까 이거. 우리가 제대로 된 매수의 기준 캔들까지 포함해서 교육 받으실 때에 요자락에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 그리고 요자락에 검색기에 바로 떴죠. 뜨면서 교육까지 같이 잡아들었고 샛별형의 기준, 이게 4만 원대 중반 후반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의 기준을 잡은 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여기. 본격적인 매수의 기준 잡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거래 터지고의 흐름, 문자가 지속적으로 나간 흐름, 6만 원 이하에서 완벽하게 다 매수를 잡았죠. 여기입니다. 사실 이게 스타트고, 비중 10%로 늘리고 나서도 꼬리 달리고 힘들었던 부분, 저것만 좀 이겨내자 그랬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IT 소부장 쪽도 신고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거를 2차전지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저기에서 저 고점 대비해서 좀 말이 쉽지. 97,900원 찍고 97,900원 찍고 8만 원이 이탈되는데 10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20% 이상 그 조정이에요. 그럼 마지막 잡으신 분들이 벅차죠. 이거 손절도 안 잡아주고. 근데 얘는 어지간하면은 가져간다. 소부장처럼 비중을 한미반도체보다 높은 10% 비중을 채웠어요. 근데 왜? 결론적으로 오늘도 지금 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편입 유지, 비중 유지로 갑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엄청난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어떻게 봐야 돼요? 매매가 지금 원활하신 분들이죠. 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1.5 또 3% 밀리면 차익 실현을 일단 잡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고점 10만 9천 원대 찍고 1.5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매매가 원활하다. 그럼 내일 내일 변동성 한번 또 들여다본다 생각하시고 일부 정리를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공식적인 매매 사인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공식적인 매매 사인 기다리시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뭐 어쩔 때는 어깨에서 팔린다, 나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그래 놓고 머리 꼭대기 놓쳤다고 엉엉엉 우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좀 말라니까요. 지금 4만 원대 포착돼서 어찌됐건 교육용부터 발송된 내용이 얼마까지 간 거예요? 더블 이상 수익이에요. 근데 저고점 놓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정이 나오면 이때 못 견뎌서 엉엉엉 울며 어깨에서 판다 그래 놓고 왜 그래? 그리고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누가 들어와 있어요? 연기금이 4% 이상 진짜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번 주 기준에 벌써 이미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굉장히 훌륭한 추이 추세의 흐름이 나오겠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으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5만 원 기준 14만 원 정도 되겠네요. 13만 원, 14만 원. 그죠? 14만 원 잡아주세요. 14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4만 원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기준에서의 위치 마감 이후에 수급 볼 겁니다. 지금 요 갭과 요 갭이 둘 다 있는 건데 급진갭, 여긴 또 돌파갭.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의 기준은 일단은 주간 단위 기준에서 주봉이잖아요. 주간 단위 기준에서 3천만 주씩 터지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한 번씩만 터져줘도 땡큐한 거고. 얼마나
주력주 10%의 비중을 넣었어요. 변동성 매매 내년까지 보자고 얘기를 했고, 얘 기준에서도 이 망치형의 기준 땡겨서 보면 망치형 충분히 나오잖아요. 이거 뭐 방송 하루 이틀 갖고 갔냐고. 어? 상승장악 확인형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도 다 매수의 기준인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갭이 나오고 이 갭에 대한 힘의 크기가 뭐 상상을 초월한데 이 부분을 왜 어? 나 힘들어서 못해서, 지금 그럴 장이 아닌데,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장인데, 만에 하나 잘못 들어갔다, 변동성 매매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는 손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확인됐기 때문에 손절이 아니라 추세 매매대로 그대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얘의 경우와 맞물려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대로 끝나면은 시장 조치 투자 경고 또 들어가요. 거래 정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펀드멘탈장이나 추세 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LS 머티리얼즈도 들여다볼 건데, 그쪽에 이제 수급이 오늘 누가 들어왔느냐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시장 조치가 뭐 원활해지면은 그쪽도 볼 거예요. 얘도 투자 주의나 단기 과열 지정 예고나 뭐 여러 가지 시장 그 주의 조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3%나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그 물량에 대한 대처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죠. 아무래도. 신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그러니까 제발 좀 자신감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좀 자신감 잡아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기준이 좀 많이 아쉬운 건 있죠. IT 쪽에 이제 HPSP의 신고가 랠리에서 고점 대비 개장 초에 꺾임 때에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해드리고 좀 대처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저도 빠르게 대처가 안 된 부분이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때 빠르게 대처됐으면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강하게 들어갔겠죠. 그럼 지금 오늘까지 뭐 엄청난 행복함,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좀 아쉽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의 기준에서 냉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를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때요? 정리 싹 다 정리 끝내고 나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7% 밀려 있죠. 이 변동률의 부담 요인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쪽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급하게 50% 차익 실현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현재 10만 7,300원 400원인데 10만 7,000원 두산 로보틱스 50% 차익 실현 문자를 급하게 발송을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부담 요인이 있어서 별개의 기준이지만 현재가 그 종목 검색기 지금 캡처 좀 해서 매직 계산기 10만 7,000원 기준에서 현재가 7만 7천 10만 7천 원 좀 넘잖아요. 그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절반 이상. 그렇게 하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돼요. 신규 편입자 관망, 매직 계산기 지금 혹시 자르셨나요? 그래서 뭐 급하게 매도 사인을 좀 잡아드리고, 제가 10만 7,400원 여기서 이제 그 캡처해서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요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1점 장중 고점 10만 9,400원, 10만 9,400원.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은 이미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하십시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듣고 계시니까 좀 너무 또 미끄러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점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가 10만 7,800원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3% 조정이 10만 6,100원이에요. 10만 6,100원.
지금 10만 6천 원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50%의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5% 빌리면 전량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 조정 시 100%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는 개별로 잡고 개별 기준 그렇게 해서 5% 범위가 10만 3,900원이에요. 10만 3,900원. 여기 이탈되면 전량 매도. 그렇게 해서 이제 15% 이상의 변동성의 범위니까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좀 올려놓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뭐 잘 움직이고 있어요. 10만 6,700원, 800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색기에서 이제 요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오늘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97,500원에 이제 가장 많은 매수 사인이 나갔고 예를 들어서 이제 98,500원 뭐 오늘 기준에 오늘 저가가 93,000원대네요. 그럼 뭐 문자 첫 번째 나오고 95,000원을 그럼 기준가로 잡으면 되죠. 첫 문자가 95,000원에 나갔죠. 오늘 그렇게 나가고도 변동성이 이만큼씩 나와줬잖아요. 뭐 땡큐한 거죠. 응? 그리고 앞에 고점을 넘기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 붙는다.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잡고 고점 잡고 저가의 기준, 기준가의 기준 잡고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초록색 그리고 3% 빌리면 절반 차익 실현 된 걸로 설정을 합니다. 마지노선 5%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의 검색기 기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변동성이 원체 커서 뭐 어떻게 뭐 쉽진 않아요. 굉장히 쉽진 않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10만 6,100원 이탈되면은 그때 이제 절반 이상 정리한 걸로 잡을 테니까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 뭐 비중이 유지된 상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이제 변동이 극심한 상태 저기가 이제 시장 조치를 하루 당할 수 있어서의 기준인데 LS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장 해석해서 기준을 설정하진 않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는 분봉 기준에서 뭐 정신없게 움직이죠. 얘도 저점 찍고 나서 또 3% 20만 1,000원에서 어차피 19만 원대 초반으로 밀릴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변동 기준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기준점이 되죠. 시장 조치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월봉까지 이제 뭐 잘라서 놓고 보긴 할 텐데 기존에 이제 이 교육 부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10만 7,40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흐름이고. 자,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이제 더 수익 범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10% 비중 갖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뭐 1분 남아 있는데 마감 동시효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뭐 22% 장중 29% 근데 얘는 뭐 기껏 해봐야 13%뿐이 못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다른 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코프로나 LS 머티리얼즈는 제가 또 편입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된다면 또 매매 사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때 매매하시면 되고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해서 비중을 꽉꽉꽉 채웠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되죠. 지금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요. 문자가 20일 날부터 나갔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일부터 나간 게 58,000원대부터예요. 응? 그 전에 종목 검색해서 46,500원에 뜨고 교육용으로 매수 사인을 직접적으로 문자를 드린 게 20일부터 보시면 교육용으로 매수 사인 직접적으로 드린 게 57,000원, 56,000원, 57,000원, 58,000원이에요. 2%. 그러고 나서 21일 날 지난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게 사서 6만 원에 사셨어도 비중 5%에 그래도 지금 얼마예요? 11만 원이라고 잡고 5만 원 올라왔다고 치면 그럼 얼마입니까? 5만 원 올라왔다고 치면 그러면은 80% 이상 수익이죠. 근데 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차례를 합니까? 꽤 많은 차익 실현 재편입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앞서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고점의 기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고점을 놓쳐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좀 나온 경우도 있고 근데 또 그에 반해서 교육받으셔서 또 스스로 매매를 단행하신 경우도 있고 왜냐면 뭐 급하게 매도 사인을 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도 있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뭐 많이 나갈 때 10대 통의 문자까지 나가다가 오늘 문자 나간 것도 두산 로보틱스 올려주세요. 95,000원부터 나간 거 뭐 몇 개 정도라도 그렇게 해서 10%로 비중을 이제 확대한 것이 11월 29일 요 기준이에요. 11월 29일 왜 확대를 했냐면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제 채우고 12월 포트에 두산 로보틱스를 넣고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보자. MSCI 지수 편입되는 그래서 1, 4분기까지 보자 했으면 주력이 IT인데 얘를 또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했으면 요 비중에 맞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죠. 이날 첫날 지금 요 한 방에 10%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87,000원대였서부터 그럼 지금 11만 원이라고 치고 이제 1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2만 원 올랐으니까 그냥 대략 20% 아니 11월 말에 포착하고 대략 20%면은 됐잖아요. 그 전에 2% 5%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힘든 종목군이 있지. 두산 로보틱스랑 똑같이 고점 찍고 막 15% 20%씩 밀려버릴 때 그럼 최고점에 샀냐고. 그러니까 욕심이거든. 욕심만 비우면 되거든요. 왜 내 종목은 상한가 못가부터 해서 내가 산 가격 대비 왜 못 움직여? 이미 거래가 터지고 막 변동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벌써 이미 움직임이 있을 때잖아요. 지금 15일 날도 보세요. 15일 날도 88,500원, 89,300원, 94,000원, 94,000원, 2,500원. 그 요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14일, 15일 문자 5개 한꺼번에 묶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건 이제 뭐 4-5개씩 묶어주시고 저평가 상태 아닙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방송에서 주력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갖고 나갔는데 12월 최근에 잠깐 뛰어맸던 부분은 거래가 굉장히 둔화돼 있었죠. 거래가 둔화돼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들여다본 거였고 다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유입을 한 거고 46,550원 아니에요. 와, 난 참. 응? 우리가 2,400개 종목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문자 나간 종목이 몇 개냐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들어가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뭐 이탈하시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그거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는 가슴에 손 얹고 거짓말이지. 종목이 뭐 10개 나갔나? 아니잖아요. 그죠? 요 기준에서 집중되는 쪽으로 압축 범위 설정을 잡아도 무난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들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 계속 뜨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되고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잠깐 그 막판에 휘둘리다가 빠르게 돌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106,100원의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빠르게 돌려놓으면서 비중은 이제 그대로 유지된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15일날 금요일날에도 1시 넘어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폭등이 나오면서 연동되는 흐름에. 근데 오늘도 조금 늦게 움직여서 이제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본다. 3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에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물량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의 이제 요 위에 물량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하고 요 위에 이제 뭐 합산해서 뭐 4.7, 근데 그 중에서 이제 0.6, 0.68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0.68 아직 안 나온 부분은 다음 달 초에 나와요. 근데 44만 주 정도 가지고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에서 소진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연기금이 4% 사놓은 상태에 외국인이 이제 신규적으로 2%대 2.6% 산 거를 감안한다면 그러면 6.5%?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따졌을 때 금액 기준이 있긴 한데 내년 기준에 2월 달에 이제 요 물량 다 풀리고 나면은 얘는 유동 비율이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16%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좀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때에 일단 그 편입 비율이 조금 더 높게 긍정적으로 형성돼서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시가총액이 들어 올려지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 가운데 연기금이 신규 상장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4%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 계속해서 목표주가 10만 원, 11만 원 계속 올려드려 왔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두 방 물렸을 때 숨기고 감추고 없는 종목 취급하고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뜰 수 있습니다. 저건 뭐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만 수반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저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리고 급증된 목표주가 10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는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죠. 조금 전에 캡처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서 이런 차트가 된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윤정도 얘기든 누구 얘기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매수 사인 냈다가 종목 좀 밀리면 눈 가리고 못 들었다, 귀 막고 못 들었다, AS 해주세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라 종목별로 다 기준점을 잡아드리잖아요. 실패가 되더라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만 원이에요 벌써. 우리가 정리한 게 언제예요? 14만 원 이탈될 때 정리하고 12만 원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우리가 정리한 가격보다 4만 5천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14만 원 대비해서 거의 뭐 30% 이상 올라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더블이에요. 그리고 지난 그 11월 27일인가요? 그 날짜의 기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압축을 해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7만 2천 원에 정리해서 두산 로보틱스 9만 4천 원에 편입해요. 그러면 17만 2천 원 대비해서 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5%, 6% 올라와 있고, 뭐 그게 그겁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 9만 4천 원에서 10만 8천 원이면은 14%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거래도 없는데 막연히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된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원고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그걸 빼버렸는데 기존의 원고에 9만 4천 원에 편입 기준입니다. 그때가 이제 9만 원 초반 찍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게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게 돌린 이후에 다시금 뭐 휘청휘청한 흐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 차트의 흐름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교육 자료 기준에서는 제가 여기서 뽑아가든 할게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주봉의 11일자의 목표 주가가 11만 6천 원, 13만 8천 원이에요.
그 갭에 대해서 저렇게 두 번 나눠냈어요. 저 가격 그대로 오늘 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주봉 차트에. 어? 그렇게 해서 15일자의 기준이고 오늘자 이제 주봉 차트 또 잘라드렸죠. 그 잘라드린 것만큼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교육 자료도 올려주셔서 원고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5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의 차트 잘라 드릴 테니까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요 기준의 요 거래대금, 요 거래대금 넘기겠죠. 앞전 거래대금. 그리고 요 부분의 거래량 빼고 이제 뭐 이렇게만 교육용으로 같이 넣어서 보겠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까지 형성이 됐다. 아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 부정적일 수가 없다. 야, 이건 뭐 두산 로보틱스 그래도 종가가 남들보다 못 갔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표현을 안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할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까지를 봤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이제 뭐 캔들이면 캔들, 갭이면 갭, 거래대금이면 거래대금, 또 지금 마감에 아마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마감의 기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그 두산 로보틱스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도 마감에 좀 43,000주 들어오면서 10만 주로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이렇게 이제 크게 전환이 되면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35분 6분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까지 나올 겁니다. 다 수급이 전망치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연기금이 또 들어왔는지도 보고, 연기금 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더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대처를 하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이트가. 유튜브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영상 부분 어제 야간에 다 올려드렸고, 오늘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전략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차익 실현 전략 기준 20분 전에 올려드린 거,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나서 저 쭉 밀렸다가 다시 종가만 또 21만 3천원까지 땡겨놨네요. 와, 대박입니다. 이건 또 종가 기준에 20만 8천원에서 5천원을 또 들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준의 흐름들을 다 같이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연기금 쪽의 매수인데 저 매수 강도가 내일 또 들어오느냐, 그거 좀 확인하면 되는데, 오늘 시장 조치 투자 경고 뭐 이런 쪽에 시장 조치가 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서 내일장 공략주 설정 범위를 잡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좀 보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대비해서. 우리는 뭐 즐기는 거죠. 뭐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고, 결론은 저거를 이제 즐기더라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영상 전략 교육 다 받으시고, 어제 야간에 야간 교육에서 전부 다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부분에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군들 전체 들여다 보십시오. 종목의 기준을 내일장 공략주를 뭐 바꿔드립니다 해가지고 다 그 내용들도 바꿔드렸어요. 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영상 보고 대처하실 수 있고 한다면. 어제 야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또 LS 머티리얼즈 다 잡아가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쇼핑이라고 있어요. 쇼핑 누르시면은 동영상 이렇게 교육해 놓은
부분에 쿠팡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 홈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도 뭐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50만 원 상당의 필살기 특강입니다. 요 매직 시그널 이걸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고쳐주실 건데,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도 2주 제공해드리고 2주간 또 문자 리딩 서비스도 진행해드리니까, 이게 이제 085 이벤트 교육 강의 부분, 그 교육 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진행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메인 디자인 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을 링크를 일로 주세요. 매직 시그널 지금 돼 있는 데 있죠. 실전 필살기 절로 주셔서 누르면 일로 오게. 그렇게 해서 550만 원이지만 눌렀을 때 결제 부분이 뭐 요 결제는 손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걸 눌렀을 때,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쪽으로 오면은 085 이벤트 해가지고 요렇게 결제가 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링크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이벤트 할 때 합류하시고, 그 다음에 VIP 방에 계신 분들 VIP 방으로 빠르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두산 로보틱스 영상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감 방송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방송 수급 보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